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9월 말 경마, 9월 28일 일요 경마, 서울 경마장 레이스 모두 11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또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토요 경마보다는 약간 우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요. 혼돈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민간 레이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여튼 이제 11개 레이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영양가가 떨어지는 3경주를 제외한 10개 경주를 풀릴 거고요. 박남규께서는 이경주 7경주죠? 예. 2경주 7경주 보고 계시고 김태훈 기자는 6경주 8경주 추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봅시다. 1경주. 1경주는 국산 육군에 1300원 나와 있고요. 자, 일단 8번에 비마를 중심으로 3번에 블레스 파티하고 9번에 포커스 인권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총무 없는 혼전 경주죠. 뭐 비마나 블레스 파티가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없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의외로 숨어있는 보백이 좀 많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변이 가능한 그런 레이스로 보이는데, 저는 이 2번만 골드마운틴 같은 경우가 1300으로 늘어난 경주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데뷔전에서 보니까 좀 되는 모습이고 뚝심이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선입권에서의 2번만 골드마운틴 좀 매력적인 막권이고, 또 한두의 보병은 7번 바람동자가 이게 뭐 데뷔 이후에 전혀 발주가 안 되면서 뭐 완전히 그냥 스타트하면 바닥에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7번만 바람동자의 뭐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신의 마필들이 있고 인기마들의 전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 데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3번마 블레스 파티의 직전 경주 편성이 약했고 기록이 썩 좋지 않지만 막판 꼴찌에서 그림같이 날라왔는데 문세영 기수라면 걸음을 좀 더 끌어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8번마 비마 꾸준히 걸음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절대적인 찬스였는데 직전 경주 서수훈 기수가 코너되면서 채찍을 놓치는 바람에 채찍을 못 때렸습니다. 이 마필은 채찍보다 좀 더 받는 마필로서 직전 경주 채찍만 놓치지 않았다면 우승까지도 가능했다. 그렇다면 뭐 어차피 이번 경주가 복병마들이 꽤 있습니다. 4번 스마트 캡틴, 6번 롤링스타, 9번 포커스 좀 팔려주고요. 약간 혼전 양상인데 결과는 3, 8 대끼리가 유력하지 않겠냐. 저는 대끼리 한방 8번, 3번, 3번, 8번 한방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타난 것 같은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좀 1300은 거리적인 변수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지금 육군 신의 말들 접전인데 1000도 아니고 1200도 아니고 1300이거든요. 그 조건에서는 가장 부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도 뭐 이번에 골드 마운틴이 아닌가. 뭐 어쨌든 발주 상당히 괜찮고 원래 좀 이게 좀 굉장히 좀 늦게 좀 추진될까 좀 제했습니다만 발주가 일단 좋고 이번 경주도 뭐 전기도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거리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골드 마운틴 저는 힘을 좀 실어야겠고 나머지 3번과 8번 김태훈 기자 또 강하게 또 한번 누리고 있는 게임이다. 게임 진행했습니다. 자, 이경주 박남규 의원의 첫 번째 출전된 게임이고요. 국산 육군에 1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액면은 6번의 엠티런을 중심으로 7번의 레드스킨, 8번의 승리여제가 잡혀 있는데,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마대 가량의 경주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 컨디션이 직전보다 좋아진 마필들이 꽤 있고요. 자, 인기마 중에서는 8번마 승리여제, 이 8번마 승리여제를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주행 검사 때 개느빠를 했는데 막판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데뷔전 때 발주를 잘해가지고 웬만하면 오겠다 했는데 조금 힘이 덜 찬 모습 보여주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잠재 능력 감안했을 때 8번마 승리여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복병마 중에서는 5번마 하이엔드란 마필,
이마필 주행 검사 때는 스타트가 안 되고 걸음 자체는 별로였고요. 데뷔전 때도 뭐 썩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금 걸음발 자체나 컨디션이 직전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변화를 보이지 않겠느냐. 복병 중에서는 5번이 재밌고 인기마 중에서는 8번마 승리 여지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이게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에이스예요. 뭐 6번마 엠프리런이 뭐 지난번에 김석봉 기수가 끌고 들어갔고 이번 경우도 신흥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거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충마가 없는 레이스로 보시는 게 맞는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복대복 막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출연부 떴을 때 딱 간신마 두 마필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어쨌든 간에 뭐 주력 막건으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6번 MT는 참 김석봉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판에 불더라고요. 야, 도대체 어떻게 탈까? 근데 참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가 막히게 타긴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장도 교체됐고 인기마다 팔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경기는 좀 저런 미지의 말들이 많지는 않은 아니겠습니까? 보여준 액면이 다가 아니다. 보여준 액면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숨어있는 액면을 찾아간다면 의외로 배당성 가능하고, 박남기 또 역시 숨어있는 한 마리를 막군의 중심에 놓고 때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넘어가시고요. 자, 4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경주 신성원이 오전장 첫 번째 출전되는 게임입니다. 혼합 4권에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1번의 노벤버 모닝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고요. 지금 배당권에서는 9번의 이제 당대 대물이 댓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걱정이 많은 레이스죠. 뭐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일단 4번마 베어킨 트로피라는 마필도 기본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게이트가 4번이고 문시영 기수라면 뭐 주행검사 때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스피드가 나오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 6번 스모큰 조고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스프린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행검사 때는 역시 발표가 매끄럽지 못했지만 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스피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4번, 6번 이런 마필들이 복병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액면만 놓고 본다면은 1번만 노벤버 모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게이트 1번이고 스타트 괜찮고 상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숨겨진 마필들의 전력이 상당히 세다는 점에서 1번만 노벤버 모닝도 장담할 수 있는 능력상 축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일단 숨겨진 마필 4번마 베어킨 트로피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자 5번마 헤이킨이라는 마필 제가 데뷔전 때 추천했다가 망신당했던 마필인데 여전히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한 번 실전을 거쳤고 1200에서 1000m로 거리가 줄었고 노래만한 가치는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2번 천망이나 12번 아르고베스트까지도 분명 걸음발에 있기 때문에 5번 녹 하더라도 후차권을 좀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보여준 액면의 1번의 노벤버 모닝이 가장 좋긴 좋아요. 지난번에 그런 전개를 하고도 마지막에 또 그림이 남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제 9년 당대 대물이 최근에 두 차례 레이스에서 지금 댓글로 팔리고 있는데, 7월달 데뷔전에서는 정말 최적의 전개였고 지난번 경기에서도 너무나 편한 독등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들리가 잡히면서 좀 그림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런 말이 되고 말았는데, 그 외에도 뭐 지금 그 4번의 베어킨 트로피라든지 6번의 스모큰조, 또 김태형 기자 언급이 된 5번의 헤이켄 이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의 레이스고, 이거는 1번의 노벤버 모닝을 설사 강축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강축의 대끼리가 나오기 힘든 구도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한번 무조건 중배당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는 신성원이의 승부. 이건 아마 1번 안고 가시더라도 3복으로 안고 간다면 더 좋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국산 5번에 1200이 나와 있고요. 오경주는 2번에 사이렌스톰과 6번에 에코블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데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져요. 일단 사이렌스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치 기수가 희생했고 비록 승군전이기지만 뭐 안쪽에서 단독 선행 가능하고 에코블루라는 마필도 역시 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이번마다 사이렌스톰이 선행 가고 바로 붙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제가 볼 때 취입이 쉽지 않아요. 사이렌스톰이나 에코블루가 뭐 그렇게 뒤심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는 앞선이 버티느냐, 앞선이 무너지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박 의원님께서는 뭐 앞선이 버틴다. 제가 봤을 때는 앞선이 버티기는 만만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이렌스톰 선행에 6번 에코블루 선입 충분히 가능한 그런 조합인데 일단 두 마필 다 승군전, 국선하고 승군전이고요. 이번 사이렌스톰은 직전 경주 실전에서 기복 자체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리고 6번만 에코블루도 데뷔전에서 끈기를 보여줬지만 1200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안쪽에 붙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1번만 화창한 날과 직전 경주 당일 컨디션이 좋았던 4번만 플래시비전 1번만 화창한 날은 뭐 최근 전부 다 열심히 탔고 그 정도 걸음이 단데 게이트 이쯤 있어가지고 앞선이 무너져주면은 안쪽에서 그냥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만 플래시비전도 뚝심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3복 승식으로 1번, 4번을 놓고 3복 승식 막권을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여튼 뭐 그런 구도를 보시면 돼요. 이번 경주 앞선이 두 마리고 뒷선이 두 마리인데 앞선 두 마리는 인기마고 뒷선 두 마리가 복병입니다. 그래서 2번, 6번이 선행권 선입으로 나가서 앞선을 장악해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느냐 아니면 1번, 4번을 따라가면서 취입을 해내느냐 이런 구도가 되겠고 거기서 이제 복이든 3복이든 팬 여러분들이 입맛에 구미에 맞는 대로 연결 배팅하시면 된다. 이건 오면 이제 크게 어려운 게임이 아닌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배당을 우리가 또 낼 수 있는가 이게 좀 이제 관건이 아닌가 싶네요. 자 6경주 들어가겠습니다. 6경주 국산 오건의 1300으로 치러지는 김태훈 기자의 오늘의 첫 번째 출연되는 게임인데요. 일단 1번에 베스트 버스 중심으로 막금 들어갑니다. 2번에 제루엘 준이랑 5번에 지지 자이언트가 상대마로 나와 있고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이것도 약간 혼전기는 있긴 합니다만 좀 뭐 인기만 접전 경기로 봐요.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고 저는 이제 오마 지지 자이언트가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요 마필은 그 힘이 늦게 살아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지 자이언트도 승군전이지만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제루엘준이라는 마필도 역시 뭐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고 기복을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승군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또다시 1300이라면 뭐 제루엘준과 지지 자이언트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 축은 없는 경주를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보는 축마 한 마필 그리고 후차는 딱 두 방. 인기마도 꺾을 만한 인기마가 있습니다. 노리는 축마도 있고 제가 인정하는 축마 놓고 딱 두 방으로 의외로 배당 메리트가 괜찮기 때문에 딱 두 방으로 승부수로 던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의 베스트 버스가 지난번에 이제 부진했는데 좀 약간의 좀 그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을까요? 저는 베스트버스가 좋은 말이 아니라고 봐요. 입상했던 경주도 사실 인정이 안 되죠. 뭐 불의 전차랑 한번 입상했고 영산의 구마신인데 영산을 제외하고는 다 정말 똥말들만 나왔었죠. 그때 영산을 피해서 그 틈에서 비집고 구마신 그리고 지난번에 뭐 5월달도 마찬가지고 지난번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뭐 능력의 한계를 좀 노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 때는 비엔토 갤러프한테 따이기도 하고 이런 말이 왜 인기마로 팔릴까요? 공백 적응했고 1번 게이트고 여건 괜찮고 이거 녹화하실 건 아니죠? 그냥 모르죠. 저 같으면 빼고 간다 해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추천 선구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7경주 들어갑니다. 박남기 위원회 또 후반 추천이 되겠는데 7번의 장산 호랑이하고 이제 8번의 시티레이스 인기가 지금 잡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혼전 경주입니다. 입상 가능성이 좀 많은 혼전 경주인데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3번마 오색명장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공백기도 있었고 상태도 별로 안 좋았고 뭐 경주 적응하는데 의미를 뒀는데 자 박태종 기술을 기승을 시켰고요. 이번 경주 초반 앞선이 좀 빡빡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7번 장산호랑이나 9번마 거마 12번 일기랑천 그렇다면 안쪽에서 오색명장이 별대로만 타준다면은
전개상 찬스라고 보여지고요. 후차권도 나머지 인기마들보다는 이 11번마 베스트9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직전 경주 선행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선의권 레이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근 두 차례 걸음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선의권 3번 11번 마건이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추천이죠? 이거는 뭐 정말 난타전이죠. 충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전개적으로도 선행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레이스가 또 어떻게 전개가 되냐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라는 점에서는 이런 경주는 정말 배당을 노려야죠. 철저하게. 뭐 인기마 제가 볼 때 큰 의미 없습니다. 결대로 정말 레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풀려야지 인기마들이 뭐 선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제 관리형 마표를 한도 놓고 복대복 마건으로 뭐 철저히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문세영이 하만식이 7, 8 선행과 두 마리 인기 막건이거든요. 근데 뭐 안쪽에 감량 있지 않고 있는 일본의 선두력도 그렇고 또 9번의 금화도 뭐 한댕 하는 말이 되겠고 12번의 일기당천까지 앞선이 너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인기마 선행마 두 마리를 뭐 주력으로 승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뭐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뭔가 좀 뒤에서 움직임이 있는 그런 말 아마 박남규께서 좀 째고 있는 말이 멋진 추입으로 대미를 창피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남규의 승부가 되겠고요. 자, 8경주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이네요. 국산 사고나 18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는 8번 슈퍼드래곤과 3번의 아라비아 왕자 인기 만건인데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아라비아 왕자가 역시 관심 마필이죠. 지난번 1800에서 뭐 선행도 안 가고 중위권에서 밋밋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뭐 1800을 한번 뛰어봤고 또 독땡입니다. 뭐 아라비아 왕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리력이 문제는 없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선두력이 기대되고 있고 슈퍼드래곤이 액면적으로는 좀 낮죠. 그리고 이 슈퍼드래곤도 물론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저는 뭐 연주대군이 역시 1800이라면 또 서승우 기수라면 연주대군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의 포인트는 지난 8월 31일 9경주 아라비아 왕자, 슈퍼드래곤, 연주대군, 스프리킬러 같이 동반 출전을 해서 같이 뛰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기마도 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때 경주 때랑 지금 경주 때랑 컨디션 변화 그리고 의지 자체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그게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8월 31일 9경주 그리고 지금 경주와의 그 상관관계를 조합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그때 뛰었던 말들 역시 뭐 9번의 연주대군이라든지 뭐 10번의 소통시대라든지 이런 말들도 안 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 소통시대가 인기였죠.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스피드킬러가 중반 무비로 나와가지고 대세를 깔았고 나오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굳이 뭐 38 인정을 하고 갈 레이스는 아닌 것 같고 바로 그 점을 또 김태현 기자가 노리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배당 좀 짭짤할 것 같은데요. 쌍선거 가십니까? 이거 쌍선 안 갑니다. 쌍선 안 간답니다. 자, 구경주 보시죠. 혼합 3군에 1700으로 나와 있고요. 구경주는 이제 9번의 영인 알렉스 8번의 타피 포인트 말인데 야 이게 지금 1700인데 참 거리가 정말 중요한 변수 같아요. 일단 물론 파티 포인트란 마필도 혈통으로 보면 장거리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역시 1700 장거리에서는 역시 영인 알렉스가 가장 부합이 되는 마필이죠. 이 정관을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뭐 빠른 페이스에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만 뭐 1700이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또 중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영인 알렉스가 인기 마필로서는 가장 낫지 않아 보여지고 물론 파티 포인트도 되는 마필인데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죠. 2살짜리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변의 주인공은 4번의 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천적이라는 마필도 뭐 힘으로 뛰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1700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천적이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피 포인트는 결과적으로는 좀 거리는 충분히 나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거리를 단숨에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극복해내느냐 그것이 좀 이제 배팅이 좀 난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임 같은데 자 김태형 기자 역시 뭐 포인트는 8번과 타피 포인트가 1700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일단 인기마입니다. 인기마라서 제가 봤을 때는 배팅의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보이시고요.
역시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17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9번마 영인알렉스가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복병을 본다면 저는 5번마 스톰히트, 5번마 스톰히트를 보고 싶습니다. 자, 이마필이 최근 5월 10일날 패출을 일으킨 이후 7월 27일, 8월 31일 두 경주다 우승마와 마신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고요. 전체적으로 경주가 좀 짜부라진다면은 최근 의외로 선전을 펼치고 있는 5번마 스톰히트가 조금 더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오지 않겠냐. 터진다면은 5번마 스톰히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께서 고배당 말 두 마리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번에 개선 행진곡이 독특으로 나간다면 뭐 저는 버틸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승량을 좀 경합이 된다면 1700을 하더라도 취입의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뭐 안정적인 것은 9분의 영인 알렉스가 액면적으로도 그리고 거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어부지리 취입으로 입상이 된다면은 4번의 천적, 5번의 스톰 히트 두 마리가 고배당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드리고요. 자, 10경주 혼합 1분 2000으로 치러지는 신성훈의 또 1군 승부로 미리 공개를 드린 느낌이죠. 이제 이번 경주는 모처럼 이제 일반 경주에 나왔던 11번의 인디안 블루 쪽에 인기가 모아지고 있고요. 5번의 삼정제왕 인기 많건인데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편성이 보면 액면적으로 보면 인디안 블루가 단십을 끄는데 저는 인디안 블루 이거 정말 유용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4월달에 2000m에서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2000m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우승을 거머쥐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는 조시가 너무 좋았죠. 인디안 블루가 그때 당시에 조시 컨디션하고 지금의 컨디션은 좀 달라요. 그리고 편성은 물론 맞습니다만 역시 2000m라는 경주거리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57의 부담 중량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세가 좀 한풀 꺾여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인디안 블루를 이거 빼고 고배당 승부를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선행마가 없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뭐 3번마 다이샨이나 삼정제왕이 두 마필 모두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기습적인 선행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는 다이샨이나 삼정제왕 이런 마필이 좀 더 배팅에 대해 함에 있어서는 좀 더 메리트가 높은 마필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인디안 블루가 과연 57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점이 포인트고요. 배팅에서 한 번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3번마 다이샨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영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는 선행 찬스입니다. 3착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인기도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3번마 다이샨이 단독선을 간다면은 이마필도 절대 똥말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 성장세 있는 3세마기 때문에 막판까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3번 놓고 뭐 11번에 주력하시되 2번만 그린 엠파이어나 뭐 5번 삼룡지향까지도 같이 궁리한다면 나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 인디안 블루가 우리 이구야 기수가 기승을 했던 앞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요. 삼정제왕이 이구야 기수가 다 이제 기승 다 하고 있는데 좀 기수가 좀 바뀐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격력이 되게 인기 많아요. 이게 그 이쿠 선수가 삼정제왕을 선택한 게 아니라 33주에서 이쿠 선수가 지금 통역이 바뀌는 바람에 약간의 그 마필 선정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선이 좀 있네. 혼선이. 예. 그전에는 그 통역이 다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해줬는데 지금은 이쿠야 선수가 좀 마필을 골라타는 그런 습성이 생겨가지고 선인석 쪽에 잡혀서 조금 이제 이쿠야스 기술을 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문세영 기술을 인디안 블루에 불러태웠습니다. 그러면 인디안 블루 들어오도 안 들어오든 참 미미한 또 감정선이 좀 교차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최근 세 차례 레이스에서의 그 물론 대장 경주긴 합니다만은 좀 고전했던 인디안 블루가 이 편성만 보면 정말 거의 뭐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의 기세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점은 정말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항상 그 경마에 있어서 그 앞말들의 그 기복은 순말이랑 좀 달라요. 순말 같은 경우는 그 회복이 빠른데 감동의 바다만 보더라도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 인디안 블루도 앞말이기 때문에 그 최근에 조시가 제가 자꾸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예전에 보여줬던 뭐 입상을 못하더라도 좀 올라오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맛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핵심이고 2000m의 57은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앞말 57에 2000이라는 조건은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편성상 인기마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만
인대물로 만약 빠지면 어떤 배당이 나오고 또 어떤 말들이 들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 하신다면 의외로 우리가 또 10경주에 좀 단단하게 항고라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신승훈의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허나 국산 2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안쪽에 4마리 인기 맞거든요. 1번에 썬기, 2번에 포트 실버, 3번에 퍼펙트 샤인, 4번에 클레이샤리티까지. 어떻게 되죠? 이게 마지막 경주도 정말 난타전이죠. 안쪽 네 마필이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 밖에 마필도 뭐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마보다는 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태산마루가 역시 1,400이라면 나름대로의 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이라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8번 슬로우 일체이라는 마필도 이게 1,400 조건이라면 최근에는 뭐 선입권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슬로우 일창과 태산마루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좀 재밌는 복병이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제11경주도 기본적으로 능력이 괜찮은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이고 자 1400m인데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마 썬계란 마필이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게이트 괜찮고 직전 경주 HRI 그 트로피 경주에서 아쉽게 지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 끝난 마필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있는 마필이라서 1번마 썬겨가 인기마 중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라 보여지고요. 자 복병마 중에서는 14번마 썬더캣을 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국산 2군 1800에서 완벽한 졸전입니다. 걸음 자체가 완전히 섰는데 이번 경주 1400은 적정거리라고 보여집니다. 1400 거리 강점이 분명 있는 마필이고 선입권 레이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병에서는 14번만 썬더캣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썬기어는 지난번에 선행 나가서 장렬하게 전설하고 말았는데 좀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맛이 좀 있는 그랬을 때 좀 승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다면 이제 뭐 이번에 4번에 클레이샷이 거의 뭐 독도가 나와갖고 그들 1번, 2번, 3번 또는 14번까지 이제 레이스가 이렇게 좀 문제일 때 마지막 한 발은 역시 또 10번의 태산마루 같은 마필에게 추입 탐욕이 있지 않게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에게 인기가 모아지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복병은 참고적으로 외곽 쪽에서 좀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번의 태산마루하고 14번의 이 썬더캣 두 마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짭짤한 배당을 담보해낼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0월 경마의 시작입니다. 10월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